자, 문제 21번. 자, 다음 중 원자 하나에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사가의 전자로서 가전자대의 4개의 전자가 안정화를 위해 원자끼리 결합한 구조로 일반적인 반도체 재료로 쓰고 있는 것은? 자, 이건 뭐냐? 자, 1번에 규소, 2번에 인, 3번에 비소, 4번에 갈륨. 자, 보기 중에서 뭐냐? 지금 가전자대의 4개의 전자가 안정화를 위해 원자끼리 결합한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반도체 재료로 쓰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실리콘이죠, 실리콘. 실리콘이 바로 반도체 재료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성 반도체에 사용하고 있는 1번 Si 규소가 바로 실리콘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규소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의 인과 3번의 비소 같은 경우는 바로 N형 반도체의 불순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의 갈륨 같은 경우는 바로 P형 반도체의 불순물로 쓰고 있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규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상호 유도계수 M을 두 코일의 자기 유도계수 L1, L2로 표시하면 단 결합계수는 K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식을 물어본 거죠. 자, 보세요. 자, 22번 같은 경우는 상호 인덕턴스의 값을 물어보는 공식. 자,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인 거죠. 이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결합계수에다가 루트 자기 인덕턴스 L1, L2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다음 23번. 한 대의 용량이 7kVA인 변압기 2대를 가지고 V결선으로 구성하면 삼상평형 부하에 약 몇 kVA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이제 V결선에 대한 문제인데, 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자, PV는 루트 3 곱하기 P1인 거죠. 그래서 V결선 시, 자, V결선 시에 그때의 출력, PV는 자, 한 대의 용량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루트 3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한 대의 용량이 7kVA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자, 루트 3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7을 곱해주면 되겠죠. 7kVA. 7kVA.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V 결선 시의 출력은 대략 12.12 정도가 나옵니다. 12.12 kVA.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4번. 자,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변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변환 요소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변위를 전압으로 자, 변환하는 요소가 아닌 것. 그래서 변위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전압으로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1번 포텐시오미터, 2번 차동변압기, 3번 전위차계, 4번 측온저항. 자, 보기 중에서 변위를 전압으로 변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자, 측온저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온도를 임피던스로 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온도를 임피던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의 측온저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저항 R과 유도 리액턴스 XL이 자, 직렬로 접속된 회로의 역률은? 자, 보세요. 지금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항과 그리고 이제 코일이죠, 코일. 코일이 이렇게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자, 회로에서 그때 이 회로의 역률을 물어봤어요. 저항은 R이고요.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되겠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자, 역률, 코사인 세타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바로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에요, 유도 리액턴스예요? 바로 저항인 거죠. 직렬이니까. 그러니까 병렬일 때는 여기가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들어와요. 근데 직렬일 경우에는 저항입니다. 저항. 아시겠죠? 그 임피던스는 뭐냐?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 바로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분의 저항 R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RL 직렬 회로에서의 역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의 정답이 있네요. 다음 26번. 다음 제어 동작 중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자, 이건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인데, 자, 연속 동작과 그리고 그 반대인 불연속 동작. 자, 1번에 온오프 제어, 2번 비례 미분 제어, 3번 비례 제어, 4번 비례 적분 제어. 자, 보기 중에서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한 가지가 있죠. 온오프. 온오프는 뭐예요? 켰다가 껐다. 켰다 껐다. 연속이 아닌 거죠. 불연속인 거죠. 켰다 껐다. 그래서 온오프 제어 같은 경우는 불연속 제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27번.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논리식의 간략화 문제입니다. 자, 부울대수를 물어본 건데, 자, 지금 논리식이 어떻게 나왔냐? 간단해요. A 합 A 바 B입니다. 자, 이거를 간략화 시키래요. 자, 일단 이거는 부울대수의 정리에 있어요. 법칙으로. 바로 어떤 법칙이냐면 흡수 법칙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 A 합 B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흡수 법칙.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암기하셔도 좋아요. 암기. A 합 A 바 B는 뭐다? 흡수 법칙에 의해서 A 합 B가 되는데 암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 암기가 안 됐어요. 뭐 어떻게 하냐? 풀어야겠죠. 간략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가 된다? 분배돼, 분배. 자, 이렇게 분배해 버리면 뭐가 되냐? A 합 A 바가 되죠. 이렇게 두 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 버리면 A 합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요 A 바와 B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논리에 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논리에 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A 바와 B는 논리에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A 합 A 바는 뭐예요?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1이죠. A가 0이면 A 바가 1이고 A가 1이면 A 바가 0이잖아요.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1이니까 1로 나오겠네요. 논리에 합이 돼서 1 곱 A 합 B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결국 A 합 B가 되는 거죠. 똑같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암기를 해서 흡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A 합 B다. 암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3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 28번.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전압을 변화시켰다면 회전수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자동 제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지금, 자, 무엇을 일정하게 한다고요? 회전수. 회전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지금 변화시켰냐면, 전압을 변화를 시켜준 거예요. 무엇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압을 지금 뭐 했다고요? 변화시켰대요. 자, 그때, 자, 그럼 회전수는 뭐냐, 회전수. 그래서, 여기서 회전수에 해당하는 것, 여기 회전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제어량이 되는 거죠. 회전수를 일정하기 위해서 전압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지금 제어하는 거예요? 회전수를 제어하는 거죠. 뭘 해서? 전압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회전수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제어하는 양이 된다는 거죠. 제어량. 아시겠죠? 제어량. 그래서 회전수는 제어 대상이면서 제어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량은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 제어 대상이 회전 일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수는 제어하는 양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29번. 임피던스 16 플러스 J12옴에 26 플러스 J4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유효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유효 전력을 물어봤네요. 자, 간단합니다. 자, 유효 전력 P는 I제곱 R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있어요. P는 VI 아니면 뭐 I제곱 R 또는 R분의 뭐 V제곱 이런 게 있죠.
그죠? 유효전력 P를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이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P는 I제곱 R. 유효전력. 자, 그럼 여기서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임피던스의 값이 나왔어요. 저항,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 12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26 플러스 J 40이래요. 26 플러스 J 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무엇을 구하라고요? 유효 전력을 구하래요. I제곱 R. 그럼 뭘 알면 돼요? 바로 전류의 값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저항 R 성분은 뭐예요? 이게 16이죠, 16. 이게 R이고 이게 R 플러스 JX니까 R의 값은 16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류의 값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유효 전력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임피던스의 크기 먼저 구해 볼게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뭐예요?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1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의 크기가.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25옴이 나옵니다. 예, 임피던스의 크기 25옴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전류 I는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뭐 해주면 돼요? 전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20이죠. 20. 그리고 전압의 크기는 얼마의 전압? 전압 크기는 루트. 여기 있죠. 26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거를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놓을게요. 일단 이대로 놓고요. 자, 유효전력 P는 I제곱 R이라고 했죠. I제곱 R.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전류니까 20분의 루트 26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을 통째로 제곱하는 거예요. I제곱이니까 이걸 따로 계산하지 말고요. 얘를 그대로 제곱해버리라고요. 곱하기 R은 16이잖아요. RX. 그래서 16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곱하기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자, 이 값이 대략 91.04 정도 됩니다. 91.04 단위는 와트. 이렇게 해서 유효 전력은 91.04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30번. 어떤 측정 계기의 지시값을 M 그리고 참값을 T라 할 때 보정률은, 자 보세요. 보정률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보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정은 참값에서 네, 측정값을 뺀 게 그게 보정이에요. 보정값. 참값 빼기 측정값. 그래요. 참값은 T죠. 측정값은 M이죠. M. 그죠? 그럼 여기서 자, 보정률은 어떻게 구하냐? 보정률은 자, 지금 보정이 참값 빼기 측정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여기 보정값이 들어가야 돼요. 분자에. 그러면 T-M이 되고요. 그럼 기준이 되는 값은 뭐냐? 기준이 되는 값은 바로 측정값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정률에서는. 그래서 M. 그리고 백분율이죠. 보정률.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네, 이게 바로 보정률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측정값분의 참값 빼기 측정값 곱하기 100. 이걸로 보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1번. 자, 다음 31번.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커패시터의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A, 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회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전압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 스위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전압은 15V가 인가가 된 거고요. 네, 스위치가 S,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A, B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용량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때 이 커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이 얼마냐?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 커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이 얼마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회로에 이 콘덴서가 한 개밖에 없죠. 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전압이 분배가 될 건데
지금 이 콘덴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15V가 다 어디에 충전되겠어요? 이 커피스터에 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충전되었을 때의 그 전압은 몇 볼트가 돼요? 이 15V가 그대로 다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5V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15V가 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32번. 자,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자,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똑같은 문제. 두 문제. 그래서 32번 문제를 자, 보시게 되면 자, 논리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합 y 곱 그리고 x 합 y의 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논리식이. 자, 간략화 실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간략화할 거냐? 잘 보세요. 지금 이 식에서 공통으로 된 부분이 보이죠? x 합 공통으로 있죠? 그럼 이때 뭐 할 수 있냐면 묶을 수가 있어요. 묶을 수가 있다. 자, 어떻게 묶냐면 x 합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 x 합 있어요. 여기도 x 합이 있어요. x 합으로 묶어주면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y가 남았죠.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y의 바가 남았죠. 그런데 y와 y의 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논리의 곱이죠. 또 이 논리의 곱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부홀대수의 정리해서 y 곱 y 바는 얼마가 돼요, 이거? 이거 출력 얼마 나와요? 출력. 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출력 0이죠. 논리의 곱이니까 0이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x 합 0입니다. x 합 0. 그러면 x가 0이면 출력 0 나올 거고 x가 1이면 출력 1 나오겠죠. 논리의 합이니까.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요? x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된다고요. x가 0이면 0. x가 1이면 1이니까 x에 의해서 출력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식을 간략화시키면 간단하게 x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x.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자, 직선 전류에 의해서 그 주위에 생기는 환상의 작의 방향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자, 떠오르시면 되는데, 자, 우리 나사 많이 이렇게 돌려보셨죠? 자, 보세요. 나사가 이렇게 있고, 이게 나사 못이에요. 여기 나사 홈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나사를 우리가 돌릴 때,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들어가죠. 왼쪽으로 돌리면 빠지면서 나오죠.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나사가 박히죠? 들어가죠? 근데 나사를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다시 빠지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행 방향, 들어가는 거 전류 방향, 나오는 거 전류 방향이에요. 그리고 회전하는 방향이 바로 이게 자개입니다. 자개. 회전하는 방향이 자개라고요. 그래서 우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뭐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엄지가 전류의 진행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이게 자개의 방향인 거예요. 자개의 방향. 자,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해서 그 주위에 생기는 환상의 자개의 방향은 뭐다? 오른 나사의 회전하는 방향이다. 아시겠죠? 오른 나사의 회전 방향.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오른 나사의 뭐다? 회전 방향이 바로 자개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4번. 자, 전류가 22A로서 2.6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직류 부하의 저항은 약 몇 ohm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류 회로에서 바로 부하 저항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소비 전력, 즉 유효 전력 P는 VI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자,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떠한 값이 나왔냐면, 자, 전류가 22A고, 그리고 소비 전력이 2.6kW래요. 그때 이제 부하 저항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을 써야 되겠어요? 바로 P는 I제곱 R을 써야 되겠죠. 소비 전력 나왔죠. 전류값 나왔죠. 그리고 저항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 공식 써야죠. P는 I제곱 R. 그럼 이 식을 좀 변형해보면, 자, 부하 저항 R은 I제곱분의 P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예, R은 I제곱분의 P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전류의 값이 22A니까 22의 자,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은 2.6kW. 그러면 2.6 곱하기 자, kW니까 10의 3승이 되는 거죠. 10의 3승.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예, 부하 저항 R 값은 대략적으로 5.37 정도 나옵니다. 5.37 단위는 ohm이 되겠죠. 정답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5번. 전선의 길이 L, 전선의 단면적 A, 전선의 고유 저항을 rho라고 할 때 전선의 저항 R을 나타내는 식은 자, 공식을 물어본 겁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유독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공식. 자, 보세요. 자,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전선. 그럼 전선이라고 하면은 이 전선은 가운데에 도체가 있고 그 위에 절연물로 쌓여져 있는 거죠. 절연체로. 그때 도체의 저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도체의 저항. 자, 그때 도체의 단면적을 A라고 했어요. 전선의 단면적을 A. 그리고 길이를 L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유 저항을 rho라고 했어요. rho. 고유 저항. 그때 이 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자, 전선의 저항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인 거죠. 그래서 전선의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항 R은 rho 곱하기 A분의 L이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자, 측정값이 226V, 참값이 220V일 경우 오차 백분율은 얼마인가? 자, 좀 전에 우리 그런 거 배웠죠. 보정률을 푸는 문제 나왔었죠. 근데 오차율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었어요. 오차율.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일단 오차라고 하는 거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게 이게 오차예요. 측정값 빼기 참값이 이게 오차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측정값이 m이고요. 측정값이 m, 그리고 참값이 t죠. 그때 오차율은 어떻게 구하냐? 오차율은 해보세요. 오차율은 자, 측정값 빼기 참값. 그죠? 이게 오차죠? 근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참값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100. 네. 자, 그럼 오차율 구해볼게요. 오차율. 잘 보세요. 자, 측정값이 얼마래요? 측정값이 226V라고 했어요. 226V 마이너스 참값은 220V라고 했죠? 220V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거는 참값 220V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 백분율이 얼마 나오냐? 대략 2.73 정도가 되겠네요. 2.7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전기의 세기가 1000V/m인 곳에 5 마이크로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전하가 받는 힘입니다. 전하가 받는 힘 F는 Q 곱하기 2죠. 네, F는 QE.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F는 QE. 전하가 받는 힘은
전하량 곱하기 전개의 색입니다. F는 QE. 자,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전하의 크기가 얼마냐? 전하는 5 마이크로 쿨롱이래요. 그러면 5 곱하기, 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여기다 곱하기, 자, 2는 전개의 색입니다. 전개의 색이 얼마라고요? 1000V per 미터. 그래서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F는 QE. F는 Q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값을 찾아보면 얼마예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뉴턴.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8번. 자,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의 전달 함수는, 예, 블록선도를 보고 전달 함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블록선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록선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이 입력입니다. RS. 이거 출력이에요. 이거 CS. 그리고 전달함수가 이거 GS, H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이 부호 잘 보셔야 돼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 그때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 즉 RS분의 CS를 구하는 거죠. RS분의 CS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함수예요. 그럼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1 마이너스, 자, 게루프 전달함수가 들어가고요. 게루프 전달함수가 들어가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순방향. GS는 순방향 전달함수가 들어가면 돼요. 순방향 전달함수.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렇게. 그럼 GS밖에 없고요.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건 GS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게루프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거. 게루프 전달함수. 그래서 GS 곱하기 HS, GS 곱하기 H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루프 전달함수는 GS 곱하기 H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자, 게루프 전달함수가 뭐라고요? GS 곱하기 GS, 여기죠? GS 곱하기 HS, GH예요. 그래서 자, 보기에는 이 S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GH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방향 전달함수는 이거죠. G가 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는 1 마이너스 GH분의 G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 부호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다 라고 하면 그때 얘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39번. 그림의 논리 회로와 등가인 논리 게이트는, 자, 이것은 이제 논리 회로의 치환, 논리 회로의 치환을 알고 있는지, 자,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어떤 논리 회로냐면 여기 잘 보시면 오와 게이트가 있고요. 버블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버블. 이 버블은 일단 낫 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낫. 부정입니다. 부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논리 회로와 같은 논리 회로가 어떤 거냐? 보기에 찾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뭐냐? 논리 회로의 치환. 자, 치환을 아셔야 되는데, 자, 치환을 해볼 거예요. 치환. 자, 그 치환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잘 보세요. 이 오아 게이트 같은 경우는 뭘로 치환이 돼요?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오아 게이트. 오아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 두 개만 서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오아 게이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엔드 게이트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서로 바꾸면 돼요. 엔드 게이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버블이 있으면 빼주면 돼요. 자, 버블이 있으면 빼주라고 했어요. 버블 있죠? 빼줘요. 버블 없죠? 버블 없으면 붙이면 돼요. 이렇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 게이트는 둘은 같은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엔드 게이트 출력단에 낫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다? AND 게이트 출력단에 낫이 붙어 있다? 그거는 NAND 게이트가 되는 거죠. not AND. not AND.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NAND 게이트와 동일한 논리 회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 2번 NAND 게이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평균 반지름 30cm, 권수 60회인 원형 코일에 내부 자기장이 1800A톤/m일 때 원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보세요. 원형 코일에 흐르는 뭘 구하는 거다? 전류의 크기를 구하는 거다. 자, 보세요. 자, 원형 코일입니다. 원형이니까 동그랗지, 동그란 원형 코일에 자, 전류가 이렇게 자, 흐른다라고 하죠. 자, I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평균 반지름. 자, 요 중심에서 여기 원형 코일까지의 요 길이가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평균 반지름. 자, 그때 이 원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 공식입니다. 공식. H, 자개의 세기 H는 바로 2A분의 NI가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원형 코일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원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요 I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I의 값. 그러면은 이 식을 이제 변형하는 거예요. 그럼 I는 N분의, 맞나요? N분의 2A 곱하기 H가 되죠. 이걸 이렇게 변형시켜주면. 맞나요?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값은 권수. 몇 회를 감았냐? 몇 회예요, 지금? 60회. 그럼 N은 60인 거고요. 60. 다음 2 곱하기, 자, A는 바로 평균 반지름이에요. 근데 평균 반지름이 얼마래요? 30cm. 근데 단위가 미터죠. 30cm를 미터로 바꿔주면 0.3m인 거고요. 곱하기 H는 자개의 세기입니다. 얼마라고 했어요? 1800 암페어톤 미터.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값은 얼마다? 18암페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